인수 면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일반 과세사업자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매출세액 10%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매출세액 10%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부분의 면세인 거지, 우리 면세점 할 때 그 면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면세점 이야기할 때는 영세율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회사 들어갔을 때 이해가 더 빨라요. 자, 그럼 이 면세제도는 일단 먼저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 지지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만이 아니고 원래 모든 세법에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형평성은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가 조세 형평성이 아니에요.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작게 부담해서 부담률을 서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는 게 조세 형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은 특징이 물세고 단일세율이죠. 누가 소득이 얼마 되는지 신경 안 쓰고 단순하게 물건에만 우리는 세금을 10%를 똑같이 단일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 그 100인치 정도 되는 QLED TV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있어요. 가격은 5,800만 원인가요? 자, 여러분들 그거 살려면 부담될까요? 저는 못 사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못 사니까. 근데 그게 부가가치세 별도래. 아, 그런 순간 우리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재용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부담될까요? 한마디로 부담 능력이 큰 애는 부담이 안 돼. 저도 부담은 안 돼요. 안 살 거니까. 근데 우리 부담 능력이 작은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역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비슷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은 부담률이 같아야 되는데 거꾸로 부담 능력이 없는 제 같은 사람이 부담이 많이 되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이 덜 되는 걸 역진성인데, 이걸 그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제도가, 그러면 아예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의료보건용역, 정책적 문화 정책적인 형태로 해서 필요로 한 요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누진세 제도가 좋은데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서 얘를 누진세 제도 형식을 안 쓰고, 우리나라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이 10%죠. 그럼 여기에 부수적으로 면세 제도를 떼어서 0%를 하고, 근데 더 이상 뭔가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별 소비세라는 걸 20%로 형태로 만들어서 누진세 형태로 단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의 과거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특별 소비세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사치세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명품백, 밍크 코트 뭐 이런 거에만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물건에는 더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소비했을 때만 드는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계를 만들어가는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중국하고 일본 가까운 나라가 뭐 일본은 5%인데 뭐 10%고 아베는 이미 실패한 것 같고, 아베가 목표가 부가세세 10%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소비세는 우리들하고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엄청 강해요. 그걸 높이는 거. 그래서 아베도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는 건 10%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 정도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법제는 아직도 5%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시오 시계 사서 특수 누르면 5%가 튀어나오는 게
그 나라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 건데 중국도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걔도 10%안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큰 것 같아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소비세 형태로 23%를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근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또 오해하시는 게 북유럽 국가는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내긴 내요. 근데 엄청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국가마다 비슷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건. 근데 우리가 들으면 억소리 나는 게 스웨덴 소득세율 70%. 다 와 쉽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게 들어가는 간접세가 많은데 그런 세금이 없어요. 나중 되면 조절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10% 정도밖에 더 모든 세금 다 하면 안 가져가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목에서 요율이 크다 보니까 저 나라가 엄청 많이 내는 것처럼 잘못 오인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외국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고 공부 좀 하다가 막상 내는 세금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복지라는 느낌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물론 말이 안 돼서 포기는 빠르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면세 제도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면세는 이 면세품만 파는 사업자 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를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가 앞 단계에 껴가지고 부가가치세 징수한 거는 최종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형태인 분들에게 앞에 받았던 걸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영세율은 받았던 세금을 전부 다 돌려줘서 최종 소비자인 외국이 부가가치세가 하나도 없이 0%로 만들어서 물건 가격만 날아가도록 국가가 다 포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건 그 앞 단계에 받은 거는 국가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면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개념 잡아 보시면 먼저 기준점 잡으실 때 이 기준은 기본 틀은 197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1977년도에 기억이 나실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그때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 시절이면 발전된 시절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지금하고는 일치감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흰우유는 면세인데 초코우유는 과세다. 지금 흰우유가 더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우유가 더 비싸고 초콜릿이 지금 싼데 옛날에는 우유에다가 그 달콤한 초콜릿을 넣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과세인데 흰우유는 면세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 시절로 생각을 좀 하시고 요즘 거랑 맞는 거는 계속 바꿔간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원하고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바꿔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인데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에서 식용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예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그런데 우리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예요. 10%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물건만 파는 사업자로 봤을 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을 파는 사업자가 먼저 쌀집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과일 가게가 있을 거고 생선 가게가 있을 거고 꽃집이 있겠죠. 그리고 정육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열거한 거는 이것만 파는 이 사업자들은 전부 다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자, 그럼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 대표 적격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럼 저 사업자들한테 세법상 적격 증빙을 받았다라고 하면 계산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일 가게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 쓰던 트럭을 우리 공장 화물 트럭으로 쓰려고 사왔어요. 세법상 적격 증빙을 받았대.
자, 우린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죠? 트럭에 맞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일 가게가 트럭 판다고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까요? 그러면 부가세 못 받겠죠? 한마디로 적격증빙은 계산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의 형태를 봐야 되지 자동차는 과세품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자, 다음 뭐 수돗물이나 연탄, 무연탄, 뭐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액상형 분유는 몇 년 전에 면세로 들어왔어요. 원래 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과세 형태였는데, 근데 이것도 보편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맘카페 하여튼 거기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자, 여객 운송 영역 있죠? 자, 여객 운송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 지하철, 뭐 우리 그 새마을호까지의 기차, 그리고 일반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면세인데 우리 교재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 영역은 과세라고 적혀 있죠. 이 과세는 일단 항공기 그리고 버스 중에서도 우등고속 있죠.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시외버스 터미널이 면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등고속은 과세고 우등 아닌 일반은 면세고, 우리 고속터미널에서도 일반 버스는 면세고 우등고속은 과세예요. 그리고 우리 전세버스는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심지어는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할 수 있는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전세버스 아저씨는. 그리고 택시, 그 외에 뭐 특수자동차라는 건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선박, 그리고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과세품. 자, 그리고 아래 뭐 유람선 이런 건 빼고 다음 2번 볼게요.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료보건 용역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의료보건 용역이니까 자, 이번엔 병원이 면세 사업자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병원이 면세 사업자다. 자, 약국은 제가 면세 사업자로 말 안 할게요. 사람들도 하도 뭐라 할까봐 시험 안 내요. 왜냐면 약국은 겸용 사업자니까 거의. 조제약은 면세는 맞아요. 조제약은 면세가 맞는데 여러분들 뭐 가스명수 주세요, 개버린 주세요 하는 거 있죠. 우리 그냥 일반 약 그건 과세예요. 처방전 받은 건 면세고, 그래서 겸용 사업자라서 면세 업종으로는 못 내겠죠. 자, 다음 교육 용역이라고 있죠. 이 교육 용역은 학원은 원칙적으로 면세 사업자예요. 학원은. 그런데 과세 사업자인 거 예외인 게 두 개가, 하나가 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인 불가 업종인 우리 과세 사업자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우리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들 있죠. 우리 방송 댄스든 아니면 그 스포츠 댄스든 뭐 이런 것들, 사교 댄스 이런 것들은 하는 곳은 과세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의료보건에서 제가 빠뜨린 말이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적혀 있는데, 이 수의사는 가축병원의 수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병원 수의사가 면세예요. 애완동물병원 그 의료보건은 과세예요. 여러분들 가축하고 애완동물하고 똑같나요? 그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애완동물 우리 주변에는 가축병원은 없어요. 애완동물병원은 있어도 그죠? 거기는 과세예요. 과세. 자, 그리고 의료보건에서 그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는 과세인 거 알고 계시죠? 성형수술은 우리 세법에서는 어느 세법이든 간에 뭔가 혜택이라는 건 없죠. 자, 다음 우리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인 거고, 일반 우표라든지 등기비는, 그리고 인지 복권 공인전화 이런 거는 면세예요. 자, 근데 그 우체국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면세는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택배 보내고 하는 건 과세예요. 그런 건 과세고, 근데 일반 우표라든지 등기는 면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도서나 도서 대여 용역 적혀 있죠. 자, 이 말은
서점도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서점도. 자, 그리고 신문. 근데 신문도 면세 사업자인데 신문사는 겸용 사업자예요. 왜냐면 광고를 받기 때문에 광고는 과세고 우리 신문 구독료나 이건 면세라서 겸용 사업자 형태로 있을 거예요. 뭐 잡지도 그렇고 겸용 사업자일 거고. 자, 그래서 뉴스통신 적혀 있는데 가래 광고는 과세라고 적혀 있죠. 자, 다음 법 소정 담배. 뭐 200원 이하짜리 담배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술 창작품, 뭐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우리 고교 야구, 뭐 대학 농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면세인데 프로야구 프로가 붙으면 이건 과세예요. 과세. 자, 다음 토지의 부가가치세. 아니 죄송해요.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빼먹었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자, 이게 윤락시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윤락시설과 함께 있다는 건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있는데 놀이기구랑 같이 합쳐져 있으면 과세예요. 근데 이게 따로 분리돼 있으면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원은 옆에 놀이기구 시설하고 들어가는 구멍이 틀리게 따로 분리시켜 놨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에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부동산 임대니까. 그런데 토지의 공급은 우리 면세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토지는 소비되는 게 아닌데 주인 바뀔 때마다 과세하면 이건 한번 과세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이중과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면세를 가지고 있고, 금융 보험 영역도 면세죠. 그래서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이나 리스 회사, 뭐 리스 회사는 과세 사업자도 있지만 면세 사업자로도 시험에 등장 잘해요. 혹은 무슨 캐피탈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라서 우리 회사가 여기를 껴서 증빙 자동차 리스 안 나는 했을 때 계산서 받는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외 나머지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보시는데, 우리 그 기타의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적혀 있죠. 일단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건 집 앞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앞마당은 면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토지를 가지고 볼게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리고 건물로 보면 건물의 공급은 과세고 건물의 임대도 원칙적으로 다 과세예요. 한마디로 부동산 임대는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전부 다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있는 게, 먼저 건물에서 예외가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주택의 임대는. 주택, 여러분들 월세 지내신다면, 저도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 10%라고 그러면 저 마음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집주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받아서 세무서에 내기만 하면 되거든. 부담은 세입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택에 대해서 면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 앞마당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외로 주택의 부수 토지 앞마당도 면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일반 단독주택을 임대하면서 땅 부분은 얼마니까 이건 과세 10%예요. 세금 내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하고 있는 거고, 또 건물에서도 예외가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예요.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라는 걸 많이 볼 건데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로 치면 한 32평형, 34평형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하더라고. 그게 이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로 이제 가지고 가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면세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면세 포기를 보면, 자, 면세 포기 대상은 함부로 면세 포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최종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데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는 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우리 면세 포기한다고 최종 소비자인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부담이 안 되겠죠. 또 학술 연구단체나 기술 연구단체, 일단 이 글자 자체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뭐 여러분 상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면세 포기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얘네들한테 뭘 공급받을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럼 면세 포기 절차는 별거 없어요. 그냥 바로 포기 신고서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면 즉시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표기의 효력이, 포기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얘를 이제 다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것만 같이 생각하지 말고, 자, 간이 과세자를 생각해 볼게요. 자, 간이 과세자는 세율예한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 세율예한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율예한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던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 적용하려면, 그렇죠, 그것도 3년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려면 3년 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